안녕하십니까. 2024년 주유소 사업자 교육의 첫 강의를 맡은 한국석유관리원 박준철 차장입니다. 최근 불법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주유소 사업자분들께서 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석유사업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주유소 운영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질문사항 등은 언제든지 개설된 교육 사이트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먼저 석유사업법의 이해, 석유사업법 준수사항, 마지막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석유사업법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법의 이해입니다. 주유소를 포함한 석유사업자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준수하여 사업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석유사업법의 입법 목적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적정한 품질 확보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석유 제품은 다양한데요. 석유 제품에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탄화수소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안전관리법상 정제연료유는 석유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니 취급 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석유사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석유사업, 제9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유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석유사업법상 규제사항은 크게 준수의무와 금지의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준수의무사항은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등록과 변경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등록한 시설의 규모 등이 변경 등록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개시, 휴업, 폐업을 할 경우 행정청에 신고할 의무와 법 제25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 법 제38조에 따라 거래사항 기록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등의 금지, 석유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마지막으로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품질 부적합 제품의 취급 금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등의 금지는 생산자에서부터 판매자,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사용하는 사용자까지도 처벌하도록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유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종류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또 판매업자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등이 있으며 보시는 표와 같이 각각의 사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유소 사업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제10조 1항에서는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려면 서울은 4만 리터 이상, 그 외 지역은 2만 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시설 1대 이상, 공중화장실 1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간혹 시설공사가 늦어져서 주의기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주의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유소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유소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개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석유 판매업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하는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검사는 크게 의무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며 의무검사는 석유 제품을 유통 단계로 판매 인도하기 전에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실시하는 품질검사이고 수시검사는 석유제품 품질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의 횟수, 주기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유통검사는 시료 채취를 하는 품질검사와는 달리 석유제품의 생산, 공급, 운송, 저장, 소비 등 전 단계에 걸쳐 석유 유통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정량 미달 판매 점검, 영업방법 및 영업법의 위반 점검, 거래사항 기록부 보고 준수 여부, 등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등이 대표적인 유통검사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품질 부적합 취급 금지인 제27조 관련입니다.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예를 들어 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석유 제품에 혼합되어 있거나 휘발유의 증기압 또는 경유의 유동점 항목이 품질 기준에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석유 판매업자는 저장시설, 배관 등에 대한 시설 관리, 계절별 기준 변경 등을 고려한 재고 관리를 통해 석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제품의 품질 기준에 대하여 석유 제품의 품질 기준과 검사 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품질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의 깊게 파악해 두셔야 할 것이 바로 휘발유의 증기압이라는 항목과 경유의 유동점이라는 품질 기준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계절에 따라 품질 기준이 바뀌는 특징입니다. 계절에 따라 차량의 성능과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 자동차용 휘발유 증기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는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를 의미하고 유통 단계는 주유소로 대표되는 석유 판매 단계를 의미합니다. 휘발유 증기압의 유통 단계 7, 8월 사이의 기준이 44에서 60으로 변경되는데 5, 6월까지의 기준이 44에서 82인 것에 비하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준을 적용하면 주유소 사업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생산 단계에서는 한 달 먼저 적용하여 주유소 사업자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자동차 경유가 얼어서 화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유동점 품질 기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단계 11월 기준은 마이너스 11도씨 이하인데 생산 단계는 이보다 한 달 앞선 10월부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준을 잘 숙지하시어 계절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석유 제품의 입출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품질 기준에 벗어난 석유 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중과실과 경미한 경과실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중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의 피해 정도, 품질 부적합 제품의 발생 원인, 사업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합니다. 이어서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등의 금지인 법 제29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짜 석유 제품이란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 제품에 다른 석유 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및 건설기기 이외에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 군용 차량에도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가짜 석유 제품 판매에 해당합니다. 가짜 석유 제품 취급 시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불법 시설물을 이용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등록이 취소되며 2년간 주유소 등록이 제한됩니다. 자동차용 휘발유 1호와 2호를 혼합하여 보통 휘발유로 판매하였을 경우와 자동차용 경우에 자동차용 휘발유가 혼합되어 자동차용 경우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도 가짜 석유 제품에 해당하는데
1회에 한하여 경고 처분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의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행위금지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량 미달 판매 행위,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대신하여 차량 및 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주유소의 영업 방법 및 영업 범위를 벗어나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주유소가 취급할 수 없는 용제 등을 취급하거나 등록한 상호와 다른 상호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유관의 석유 제품을 절취하거나 절취된 석유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번에는 석유사업법상 주유소의 유통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가 구매할 수 있는 석유사업자와 판매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또는 면지역에 주간 보고를 하는 일반 판매소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매하여 이를 점포 또는 이동 판매 방법으로 다른 주유소 또는 면지역에서 주간 보고를 하고 있는 일반 판매소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을 벗어나 사업자와 방법으로 석유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했을 경우 영업 방법, 영업 범위 위반을 한 것입니다. 주유소의 다양한 행위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불법시설을 이용하거나 부피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정량 미달을 판매하였을 경우 등록 취소에 해당하며 1% 미만으로 정량을 미달하여 판매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 처분이 부과됩니다.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 연료로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1억 원 과징금에 등록한 상호와 다른 상호로 석유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유소가 위반하는 주요 유통질서 저해 행위로는 영업방법 위반, 타사 제품 보관 주유, 이동 판매 방법 위반, 착지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주유소의 영업방법 및 영업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별로 세분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년 8월 개정을 통해 보관 주유 등 비교적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위반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경고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석유사업법입니다. 첫째, 보관하여 대신 주유하는 행위가 영업방법 위반인가요? 앞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두 주유소 모두 영업방법 위반이라는 답을 쉽게 찾으실 겁니다. 나아가 보관주유를 부탁한 주유소는 사업정지 1개월, 시설을 빌려준 주유소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다음 사례입니다. A 주유소가 B 주유소에게 석유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동 판매 방법을 이용하거나 B 주유소가 A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받으러 와야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은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A 주유소가 정유사에게 자신이 구매한 석유 제품을 배송 요청하면서 자신이 판매한 B 주유소에게 직배송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착지 변경이라는 말을 쓰는 위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A 주유소가 B 주유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B 주유소의 석유를 A의 고객에게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입니다. 현장에서는 대행 공급이라고 합니다. 직접 판매라는 말은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대가도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의미로 A는 고정된 설비로 직접 판매하지 않았고 B는 석유 제품의 대가를 시건설사로부터 직접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사업자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이동 판매 방법 사례입니다. 주유소는 5km 이하의 이동 판매 차량을 등유, 경유만 판매할 수 있으며 눈새김 탱크가 아닌 말통 등으로 석유 제품을 담아 판매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유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석유사업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주유소 사업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박준철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